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고 있다고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미국의 보장과 북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가 16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한 청문회에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출석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과의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고 북한을 테이블로 오게 해 미국이 그들의 안보 중요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been 60 plus years of this process, and so it's not going to go away right away. But we're certainly on a better track now than I think we were in the past. They've come out to talk. We need to encourage them to continue doing that. 스틸웰 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북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며 북한을 설득하는 것은 딜레마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You know, in this security dilemma that we face, in somehow convincing them that a massively overpowering U.S. force truly will have their security interests, and they can successfully trade this nuclear program, which frankly makes them less secure. 스틸웰 차관보의 이 발언은 최근 시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이 안보보장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의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대북 제재는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는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 4개 항 각각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고 안보리 결의는 그대로 유효하다면서 전 세계 각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한국과 호주, 캐나다 등 7개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 단속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함께 출석한 슈라이버 차관보는 서면 답변을 통해 한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일본, 프랑스 등 7개 나라는 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앞서 지난 15일 민간단체가 주최한 안보 토론회에서도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더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북한을 압박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전 세계 기업들은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핵화 협상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기와 맞물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긴장 국면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국제위기자문업체 컨트롤 리스크는 16일 공개한 2020년 글로벌 제재 지형도에서 내년 한반도 전망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 협상 리스크에 주목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매우 위태로운 외교적 프로세스가 될 것으로 진단하며 결렬 위험이 지속되면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성패를 가늠할 해가 될 것이며 이와 맞물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 나선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긴장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컨트롤 리스크는 또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경제 제재를 강하게 받는 5개국으로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이란, 쿠바에 이어 북한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벌였지만 2018년 시작된 대북 관여가 한국과 중국 정부의 제재 완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 대북 압박을 유지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협상에 큰 진전을 이뤄 일부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극도로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각국에 대한 경제 제재로 세계 기업들이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동맹국들의 독자 제재를 장려하는 추세라고 컨트롤 리스크는 밝혔습니다. 이미 테러와 돈 세탁 등 국제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 경제 허브를 확장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한편 컨트롤 리스크는 지난해 국제사회의 상위 위험 요인 가운데 첫째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를 상정하기 어렵고 잘못된 판단과 예기치 못한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어선이 최근 일본 공해상에서 충돌해 침몰한 사건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5일 일본 의회에 출석해 지난 7일 일본 단속선과 북한 어선 충돌 사건과 관련해 북한 어선의 위법 조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돌 이후 침몰한 북한 선박에서 구조한 북한 측 승조원들을 모두 돌려보낸 것도 사건이 공해상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어업주권법을 토대로 한 납포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我が国排他経済水域内ではありましたが、これは領海ではなかった。ですから先ほど比べだった事案とは違う、明確に違う。 일본 야당 측은 정부의 대응 수위가 낮았다고 비판한 가운데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북일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한 아베 총리에게 이번 사건은 북한과의 갈등을 줄이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This incident gives him an opportunity to try to reduce tension with North Korea. 세이모 전 조종관은 그러나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일본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배상을 요구한 점은 아베 총리의 이런 유화 조치를 일단 거부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앞으로 특정 시점에 제재 해제와 경제적 보상을 얻기 위해 얼마든지 일본과의 대화에 관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베 총리 역시 국내 정치적 고려에 따라 납북자 문제 해결을 비핵화 등 다른 문제보다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라노 마사의 허드슨 연구소 연구원은 사고가 공해상에서 일어났고 위법 조업을 하지 않아 체포하지 않았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어선의 침몰 전 일본 순시선의 퇴거 요구는 불법 조업 의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상 조업원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라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 경제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영향으로 침체 국면이라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17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북한의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는 전년 대비 4.1% 감소해 마이너스 6.5%를 기록한 1997년 이후 최저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GDP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 2015년 마이너스 1.1%, 2016년 3.9%, 2017년 마이너스 3.5%, 2018년 마이너스 4.1%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GDP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쌀값과 유가 등의 시장 물가와 환율은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국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미한 동맹이 바다와 하늘에서 자유와 법치의 요새로 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동맹의 밤 행사에 참석해 양국의 안보 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일 뿐 아니라 지역의 안보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서로 손잡고 일하면서 자유롭고 열려 있으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파트너십은 개별 회원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더욱더 넓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등 양국의 전현직 고위급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